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남승입니다. 네. 이제 수능이 6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그 D-Day를 카운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바심도 나고 해이해지기도 쉽고 참 긴장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요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이후 영역별 출제 방향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할 때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지난주부터 영역별 공부 비법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언어 영역 특강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9월 모의평가에서 너무나 어렵게 출제돼서 많은 학생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수리 영역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9월 모의평가 후 학습 전략을 주제로 수리 영역 핵심 공부법과 그리고 전략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수리 영역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저희 공부의 비법 최고의 멘토로 불릴 만큼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계신 분이죠. 수학교육의 프로, 수학의 퀸 양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지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모든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남은 바로 50여일 되는 바로 이 날짜겠죠. 자, 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자, 오늘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양진현 선생님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소문난 수리 영역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수리 영역은 가라. 마법처럼 재미있는 강의로 수학을 춤추게 하는 분입니다. 김용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의 특강을 듣기 전에 아무래도 이번에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모의평가가 수리 영역에게서 특별히 더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3학년도 수능의 수리 영역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양진효 선생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수리 영역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에서 가장 출제자들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이 수리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6월 시험이 워낙에 쉬웠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범위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월 모의평가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점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수능 딱 55일 남았습니다. 효희 선생님, 남은 기간 수리 영역 등급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현재 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열심히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열심히 잘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 잘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다고, 55일 남았다고 하는데요. 수포자, 수리 영역 포기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수리 영역에 공약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양진현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분석에 따른 수리 영역 학습 비책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자, 얼마나 우리 학생들 이제 모의평가 이제 끝나서 조금 후련한 마음도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또 수시 넣느라고 또 정신없이 원서 내고 또 수시 시험 보러 가는 날이 또 우리 정시 준비하는 바로 기간 속속에 여러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많이 여러분 긴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합격증이 완벽하게 나오고 원서 내기 전까지는 자, 우리 학생들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요. 자, 이번 9월 모의평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항 분석 안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항 분석 정확하게 하고 자, 이 문항 분석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여름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일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오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가장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마지막 D-50일 이제 오늘 상담받고 대학까지 여러분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마 다이어리 정리하시겠죠. 자, 그 부분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바로 D-50일 바로 이 파이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9월 모의평가. 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난이도냐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여러분 작년 여름 수능보다는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지만 6월 여름 시험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6월 시험에 가영이 만점자 비율이 1.76%였고요. 그 다음에 나영이 2.15%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이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았었던 6월 시험 당연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6월 여름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9월 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9월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여지나 바로 여러분 그 예언이 적중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9월 시험이 어려웠다. 아, 그러면 이제 난 수학하지 말까? 아, 이제는 언어나 또는 얘는 외국어만 공부할까? 과탐사탐 암기 과목만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어떤 한 과목, 특히 여러분이나 주요 과목인 수리 영역을 포기하는 순간 아마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을 그래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는데, 자, 이번 여름이나 9월 모의평가 작년 여름 수능보다는 그래요, 어려웠다. 6월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든 아마 성적표의 등급은 아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풀었고 다른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췄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 조금 생각이 바뀌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9월 모의평가 쉬웠다 어려웠다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내가 상대방보다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 이게 바로 수능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입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아야 될 텐데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전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겠고요. 선생님이 고난이도 문항과 그리고 특이 문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고 이번 수능에 반드시 나올 만한 9월에도 나왔고 6월에도 나왔던 유형들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고난이도 문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고난이도 문항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먼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수리 영역 가형의 21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랑 이 문제 아마 우리 가형 학생들 딱 보자마자 아마 어지러우실 거예요. 자, 선생님도 이 문제 해설 강의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이랑 강의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랑 이 문제는 어떤 여러분이랑 문제였냐면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복합된 문제 해결 능력 문제였어요. 상당히 어려웠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에도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 이용하는 문제가 가형에 또 출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수리 영역 가형 29번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우리 학생들 어지럽죠? 정말 여러분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또 선생님한테 듣지 않았더라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여러 문제를 갖다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할만했어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29번이라는 문제의 어떤 번호의 의미도 있었을 거고요. 자, 먼저 우리 학생이 K값 대신에 1, 2, 3 대입했는데 그 관계식을 조금 더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나오지 않았었던 벡터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 당황한 것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파이널 기간 동안에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9월 모의평가 수리 영역 이제 나형에 있는 29번 문제입니다. 자, 정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유형이고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이 29번 문제 선생님 풀 수 있었는데 정말 아까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왜 못 풀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형 학생들은 이렇게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약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정적분을 어떻게 그래프를 이해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고요. 정말 황당하게 그냥 t값 대신에 1을 갖다 대입해서 넓이를 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풀이법을 구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상당히
4점짜리 유형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 꼭 한번 준비하셔야 될 중요한 유형으로 꼽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수리영역 가형, 나형 공통 문제로 출제가 된 바로 문제지요. 자, 이 문제 바로 여러 가지 수열의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것은 그래요. 말 그대로 규칙성 찾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그냥 단순한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였고, 자, 이 문제 아마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문제 또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겠죠. 이번 여름여름 9월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도 문항, 네문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문항 어때요? 정말 어렵지요? 자, 마지막 예나 파이널 학습법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4점짜리 유형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이따 할 겁니다. 이따 주목해 주시고요. 자, 이제 특이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에 선생님이 첫 번째 고난이도 문항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학생들이 못 풀었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여러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 학생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EBS에서 말이죠. 우리가 6월 달에는 정말 쉬웠던 문제, 더 중요한 필수 예제 이런 문제를 많이 연계를 시켰다면 이번 9월에는 말이죠. EBS에서 고난이도 문항 또는 신유형까지도 결합시키는 이런 경향을 띄웠다는 거죠. 이번 여름 9월 시험 보기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여름 EBS 문항 분석이 연계되는 그 모습을 좀 잘 우리 학생들이 지켜봐야 될 것이다. 자, 수리 영역을 단순한 필수 예제와 중요 문항만 봤었던 학생들은 이런 문항 말고도 고난이도 문항도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문항 분석에 있어서 또 하나 여러분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기 문항이에요. 즉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가 들어가는 여러 문제가 6월보다 한 문항 정도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기 문항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기억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니은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꼭 디귿에서 틀려. 자, 이런다고 해서 반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완전히 틀린 학생과 또 나는 기억과 니은을 맞추고 디귿은 틀렸다. 자, 이런 학생들 똑같아요, 점수는. 그렇다면 만약에 실전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라도 하나 이득을 얻어야 된다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보기 문항 분명히 어렵습니다. 보기 문항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단순한 기억, 니은, 디귿이 똑똑똑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연계성이 있는 그런 보기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것도 또 하나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내년에 즉 개정이 되면서 바뀌는 이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 좀 느끼셨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런 여러분 보기 선택형 문항에 대한 문제 배점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거 외에 또 하나 특이할 점, 바로 그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가형 학생들 그림과 연관된 문제가 과연 몇 문항이나 출제가 된 것 같으세요? 가형에 세상에 13문항이나 나왔어요. 자, 30문제 중에서 13문항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가형 학생들 파이널 여름 학습법 할 때 그림과 연관된, 특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형 보는 학생들은 과목별로 이 그래프하고 연관된 단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과 연관된 문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여러분 공식이 아니라 그 공식이 또는 그 문제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형 학생들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형에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도 가형 학생들은 그런 투정 안 해요. 근데 나형 학생들은 어머 선생님 그림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 기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나형에 7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이 7문항 여러분 출제가 되는 단원이 딱 한정적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나형 보는 학생들은 그림에 대한 유형이 나오면 사실 전략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아마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대한 문제 유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바로 이번 수능에도 나올 문제, 9월에도 나온 문제, 6월에도 나왔던 문제.
작년 수능에까지 나왔었던 문제. 자, 이렇게 가나요? 공통으로 꼭 나오는 바로 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요. 자, 지수로그를 활용하는 실생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형 공통 7번 문제로 출제가 된 이 문제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야? 과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바로 그런 문제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실생활 문제는 이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낯선 여름이나 관계식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그 트렌드가 아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파이널 여름연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해당 한 문제씩 꼭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완전히 손끝에 찰딱찰딱 붙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2번째 문제는 사실 너무 길어서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 바로 프랙탈 기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닮은 꼴 문제 아마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우리 학생들이 1-R분의 A1 쓴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유형이 사실은 매번 여러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번에 나온 문제는 바로 몸집 불리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진짜 준비 많이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많이 아쉬움이 남겠죠. 자, 중요한 것은 수능날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름 기간 동안에 이 문제 유형은 100%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또는 마지막 예나 관계식별로 문제를 분류를 해서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내용한 점검, 즉 내가 정리한 내용들이 정말 스킬들이 맞아 들어가나 파이널 여름연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회당 한 번씩 꼭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 맞아 들어가는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꼭 나올 만한 문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문제냐? 박스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요즘 여러분 박스 채우기 문제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특히 일반항 AN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여러분의 고배점 예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이를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갖고 박스 채우기를 갖다 쳐다봐야 박스가 보이는. 또 전에는 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보기를 물어봤었다면 이제는 가에 누가 들어가고 나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갖다 구할 수 있는. 답이 맨 마지막에 질문지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F10 곱하기 G5의 값을 갖다 구하라는 문제인 것처럼 답을 뭉개버리거든요. 따라서 가 하나 맞췄다고 해서 나 하나 대충 안다고 해서 답을 맞출 수 없는 자, 이런 박스 채우기 문제의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볼까요? 자, 마지막 여름연의 박스 채우기 문제는요. 자, 옛날 여름연의 기출 문제가 너무 오래됐고요. 작년부터 이런 트렌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의 기출 문제는 풀어보실 필요가 없겠고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바로 이 박스 채우기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시면 정확한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또 넘기는 여름연의 모의고사 있죠. 바로 실전 모의고사에서 회당 하나씩 박스 채우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와, 트렌드라는 것이 문제에도 그런 유형이 있고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또 모아놔 보니까 참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구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는데요. 고난도 문항과 그리고 특이 문항 유형들을 좀 조목조목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쪽집게처럼 꼭꼭 집어주셨어요. 올해 꼭 나올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고 잘 메모해 두셨죠? 이 점도 좀 염두에 두고 반드시 공략하셔서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진영 선생님의 9월 모의평가 수리 영역 고난이도 문항과 반드시 출제되는 특이한 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D-50 파이널 학습 비책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양진영 선생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바로 이 마지막 선생님 50일 어떻게 수리 영역을 해야 될까요? 자, 너무 여러분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점수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선생님이 짧게 자,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1번은 자, 연계 가능한 필수 중요 유형을 암기하는 동시에 바로 거기에 맞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냥 말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갖다 준비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교과서에다가, 아니 교과서가 아니죠, 노트에다가 자, 어떤 여러분 중요 유형이다. 맞아.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 라고 딱 적어두시고 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부한다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여러분 싹 보게 되면 이 이상의 자연수 n과 실수 a에 대해서 f의 a, 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랬죠? 아, 맞아. 정의라는 여러분 말이 나오면 그래, 문제를 갖다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f의 a, n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다가 자, 노트에다가 개념 정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문제는 어느 단원인가? 맞아. 이 단원에 있는 지수와 로그일 거야. 자, 지수라는 여러분 단원에 맞아. 딱 교과서 문을 열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게 바로 거듭제곱근의 정의예요. 자, 그럼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뭐지? 자, 지수 단원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계산력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 근데 아니야. 계산력에 관련된 문제에 여러분들이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뭐지? 아, 그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나 혼자서 하는 거죠. 나 혼자서.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던 여러분들의 그 공식들 딱 책 덮고 한번 혼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듭제곱근? 아, 거듭제곱근은 맞아.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근으로 끝나니까 n차 방정식의 근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x의 n승 이퀄 a라는 이 n차 방정식의 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그러면 말을 하냐면 아, 이걸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x 여러분 n승 이퀄 a라는 이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근 이런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a의 n제곱근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a의 n제곱근을 x의 n승 이퀄 a를 만족하는 이 n차 방정식의 해와 동일하게 말하는구나.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아, 그러면 a의 n제곱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x의 n승 이퀄 a라는 이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구나 라고 여러분의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중요한 유형을 놔두시고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마다 꼼꼼하게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선 첫 번째 가장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파이널에 꼭 하셔야 될 임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파이널 여러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관리 스킬을 꼭 한번 익혀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파이널 여러분 모의고사 그러면 맞아. 마지막 단계에 꼭 해야 될 거. 사설 모의고사 풀이 꼭 한번 해봐야 될 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해번 풀고 채점하고 뒤에 여러분이랑 답지 보고 틀린 문제 보고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회 넘어가면서 계속 여러분 진전이 없고 점수는 매번 똑같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당 문제를 여러분이랑 꼭 푸시고요. 한 해를 푼다. 하나만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한 해를 여러분 딱 푸시죠. 그러면 문제를 쫙 풀고 나서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을 여러분 하시고 나서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그 틀린 문제들 중에서 얘는 버릴 거, 얘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체크하셔서 이 문제들은 한 번씩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적 여러분의 그래프를 반드시 찍어서 1회부터 예를 들어서 EBS 파이널이다 그러면 9회까지 꼭 성적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의 점수를
꼭 짚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4점짜리 문제 유형, 바로 극복 방안이에요. 자, 이 4점짜리 유형은 총 13문항이 나오고요. 이 13문항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유형을 정하세요. 그래서 D-50일이라는 바로 이 다이어리 속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거죠. 아, 내가 이 기간에는 반드시 이 유형을 정복한다. 이 기간에는 이 유형을 정복한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굵직하게 스케줄을 잡아두시고 나서 자신이 반드시 여러분이나 정리한 그 유형에 대해서는 파이널 모의고사로 점검해 볼 것. 자,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파이널 학습의 비책이 되겠습니다. 총 3가지라 그렇게 여러분 길지 않아요. 마지막 여러분 D-50일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여러분의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담받고 대학 가자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긴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수능 55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리형의 학습 비책을 점검해 주셨는데요. 양진현 선생님이 꼭꼭 짚어주신 학습 비책들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55일 남았죠, 여러분? 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웹툰을 좀 보거든요. 웹툰에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예, 딱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낼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양진영 선생님께서 정말 그 나올 만한 걸 콕콕콕 집어주셨잖아요. 예, 정확하게 다 짚어가셔야 될 우리들이 해결해내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점수대별 학습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좋을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딱 이걸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저 처음에 뭘 봐야 되겠죠? 봤더니 교육과정 평가원의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수리 가형과 나형 모두 2013학년 6월 모의평가 유사한 수준. 예! 6월 평가원과 유사한 수준이죠. 6월 평가원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그랬는데요.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쉬운 문제와 중간 난이도 문제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쉬운 것과 중간 난이도 이것들이 주축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쉬운 게 엄청나게 많았죠. 충분히 여러분 점수 충분히 어느 정도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 고차원적인 사고력. 고차원적이죠. 예, 고차원적 사고력. 이 3가지 말에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될 전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6월 평가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 솔직히 좀 물음표죠? 여러분 물음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긴 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쉬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쉬웠고요. 양진영 선생님 좀 쉬우셨겠죠? 네,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쉬운 난이도와 중간 난이도와 주축했던 얘기는요. 예, 제가 학생들에게 보통 물어보니까 6월 점수를 40점쯤 받았던 친구들도 60점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0점, 80점 나온 친구들도 60점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0% 연계율과 좀 관련된 언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고차원적인 사고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점자 1%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봤을 땐 요 세 가지가 요번 수능에서의 가장 알맞은, 가장 적절한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70% 연계 확실히 될 거고요. 만점자 1% 확실하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전에 70% 연계했던 얘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친구들이 보통 점수대가 60점에서 70점대 거의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다. 그리고 쉬운 문제가 좀 많았다. 맞잖아요.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죠? 그렇죠. 집에 가서 풀어보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70% 연계를 거의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항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달 시험들을 보면은 6월달에는 그냥 막 푸니까 다 풀렸고요. 맨 마지막 30번만 좀 다 그려보고 뭐 해보고 그러니까 좀 그것들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6월달에 비해서 9월달은 난이도가 확실히 높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점자는 1% 미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60점에 70점 사이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 친구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쉬워지는 문항들이 조금 나오면 우리 아래에 있던 친구들이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잖아요. 공식을 암기하잖아요. 그렇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잘하는 거 대입 완전 잘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약간 거기 그 친구들 경쟁을 좀 하고요. 우리가 또 어려운 문항 나오면 시간 뺏기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러면서 시간 막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아이 그렇죠. 큰일 납니다. 못 풀잖아요. 1등급, 2등급 친구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요 가장 안타까운 요 70% 연계에 해당하는 요 딱 점수대가 6, 70점 사이에 있는 친구들, 요 친구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원에서 말했던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 건데요. 평가원에서 또 이런 문항을 내주면서 이런 보도자료를 줬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가형 21번인데요. 아까 양진영 선생님께 정확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험 나왔던 문제들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계되어 있는 문항,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문항을 한번 보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완성에 참고로 보시면 그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식이 똑같잖아요. 똑같다라고 평가원에서 보도를 이미 내놨습니다. 근데 이 문제 보면 우리가 똑같다고 표현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서 답만 찾고자 하는 것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요 fx를 보시면서 역함수에 대한 연급 그리고 fx의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분석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요 두 개 보여주면서 똑같지 않냐 했더니 아예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점수대별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점수가 60점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형과 나형 점수대가 60점 밑으로 내려가는 친구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형 60점 미만이면요. 필수적인 문제들을 충분하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60점 밑에 있는 친구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해 주시고 개념들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 밑에 친구들은요. 조금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뭐 해야 되냐? 교과서 보면서 공식 연습하고 계산 연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착실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대학 무조건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무조건 빠뜨리지 않고 요거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점수대 보시면은 이제 가형과 나형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가형 같은 경우에는 60점에서 72점 정도 사이, 나형 같은 경우에는 60점에서 78점 정도 사이니까 보통 70점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좀 위태롭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요것만 하시면 충분히 70점까지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연계율이 70%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다고요. 근데 60점, 70점 나왔던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점수에서 70점 이상 점수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60점 밑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연계 교재를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 교재를 충분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개념 공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보면서 지출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다지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기출문제 풀어도 틀리는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기출문제 나와 있던 것들은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아마 작년도부터 현재 우리 난이도와 맞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겁니다. 연습할 때 기출문제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부족하냐면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특정 영역들이 상당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박스 채우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요거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 맨 마지막에 30번 그림 그리는 문제라던가 함수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무지하게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박스 채우는 건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요거 엄청나게 잘 푸는 친구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답만 쏙쏙쏙 골라낸 애들이 있다고요. 그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가 부담스러우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시고 학원 선생님한테 가시고 안 되면 형, 오빠, 누나 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충분하게 그 스킬들이 충분하게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특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연습을 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확인해야 되죠? 기출문제로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안 틀리게끔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점수대가 확 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 문제가 그랬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72점 기준으로 아래, 위 딱 구별됩니다.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애들이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에서 계산 풀다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끝나버렸죠. 뒤에서 막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요 점수대에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할 거는 우리가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70점 이상에서 75점. 75점 이상에 있는 친구들, 거의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친구들도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개념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특히 요 간당간당하는 친구들,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일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개념을 알면 어떤 친구들은 가형 시험지를 봤는데 거의 풀이가 5줄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은 교과서 공부하세요. 교과서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면 그 S대 가잖아요. 그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해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고난도 문항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정확하게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든 개념을 모든 개념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출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연계 문항 공부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던 거 기존에 알고 있던 거 플러스 새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아까 양진영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 문제 풀이 방법 그 노트 정리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 나가시면 충분하게 모든 개념들 전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다 모아주세요. 한 장으로 통 정리합시다. 한 장 정리합시다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확한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취약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기계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것도 약간 필요합니다.
A라는 게 나오면 그냥 A, B라는 게 나오면 그냥 B,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데 손이 바로 움직여요. 그냥 문제를 쭉 풉니다. 그냥 난 풀기 싫은데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렇죠. 딱 걸리는 순간 있으면,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라고 했죠. 아까 우리 고난도 문제 보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평가원은 어때요? 똑같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문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손은 문제를 풀고 있고 머리로는 여러 가지 또 풀이 방법이나 네.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그런 과정도 각각 놀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점수별대로 수리 영역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마음가짐이라든지 수리 영역을 앞둔 우리 학생들의 응원에 담긴 비법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점수를 최대한 잘 받는 거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점수가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걸 틀렸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 아니면 가장 쉬운 거? 아니면 2점짜리 2개?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란 건 그냥 96점. 넌 96점이구나. 이게 끝입니다. 내가 어려운 걸 틀렸는지 쉬운 걸 틀렸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쉬운 것들은 빨리 풀어야죠. 그 연습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징크스 만들지 말아라. 예, 제가 런던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어떤 공개 소총 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계속 2등을 하다가 마지막 발에 엄청나게 실수를 해서 메달을 못 땄습니다. 근데 그게 해설자가 자꾸 그러는데 마지막 발 트라우마, 저 선수는 무조건 마지막 발에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제로 망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절대 징크스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기납법 몰라? 이거 안 돼. 30번 5%? 그러지 마세요. 30번도 100줄 다 그어서 일일이 전부 그래프 그려서 그린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고수와 하수는 평정심 차이. 예, 중요하죠. 아마 이과생들 충분하게 격하게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상당히 계산 어려운 것들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뒤에 문제 쉬운 거 못 풀었죠?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기서 문제에 만약에 어려운 것을 맞닥뜨리면 바로 스탑시키고 다음 뒤에서 기분 좋은 2문제 정도 풀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만약에 딱 봤을 때 멘붕 상태가 딱 오잖아요. 문제 풀다가 안 보이면.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상태를 머릿속에서 빨리 지우고 다른 것들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고요. 자신감 싸움입니다. 자신감 싸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라. 예, 문제 푸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 푸는 순서도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좀 약간 막아놓고요. 쉬운 것들은 빨리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번호에서 계산 실수가 자주 난다. 그럼 스톱 시키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가서 단답형 한 문제로 다시 풀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내가 자꾸 보다 보면 안 풀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면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효과를 누리시자고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성적 올릴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기간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요약하자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말고 여러분 수능까지 확실히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김용진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수리 영역 공법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수능 대비 영역별 공부법 수리 영역 특강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용진 선생님 그리고 양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도 저희가 수능 특집으로 마련했잖아요. 네. 예, 대비 특집 어떤 과목이 준비되어 있죠? 네, 다음 주는요. 외국어 영역 공부 비법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TBS TV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편이 되는데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금요일 이 공부의 비법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 김혜지 아나운서가 대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함께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하는 그 마음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함께 저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만은 여러분도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55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이남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